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월별 미분양 추이를 보면 1월 달에 1352건으로 쭉 올랐다가 이게 2월, 3월, 4월, 5월 들어서 살짝 내림세로 가다가 다시 6월 달에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신축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분양가를 잡을 만한 수요가 훅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고분양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자금 경색 상황에 처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신축으로 나오는 아파트들 뭐 분양 본물을 터트려도 그 분양 물건을 잡아갈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강동구 예를 들어보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증가세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강동구가 왜 높을까? 그만큼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한 어떤 분양 물량을 풀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다른 자치구 중에 신축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세가도 좀 출렁출렁 거렸었던 거고, 특별히 강동구가 이제 강남 4구에 속해 있다라는 또 선제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들이 거의 뭐 강남에 준하는 그런 분양가로 뭐 엄청난 뭐 펌프질을 해댔습니다. 숨도 돌릴 틈 없이 그냥 분양하고 딱 돌아서면 1억씩 올라버리니까 이 강동구 쪽으로 뭔가 신축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강남에 준하는 가격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설사는 건설사 나름대로 미분양 털어내기 위해서 우순위 집중 무한궤도로 돌리고 있지만 이게 잘 털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강남구의 지금 신현대 11차가 8월 5일자 거래에서 112억에서 90억, 무려 뭐 22억 이상이 하락하는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였었죠. 그리고 우성 7차 역시도 29억에서 22억, 7월 29일 거래인데 거의 8억에 가까운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만큼 현금 부자들이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다? 뭐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움직이는 플레이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 사람들도 뭐 거의 100억대 가까운 아파트 사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50억에 가까운 또 대출을 내는 정말 강큰 대출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 경색이 딱 렉이 걸려버리니까 순식간에 뭐 20억 이상 빠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지금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액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7월 2조 2천억. 그래도 많다. 그래도 뭐 조 단위가 넘어버리네. 6월 달은 뭐 무려 6조 5천억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훅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이렇게 가계대출 대비 증가액이 줄어가니까 가장 초절정에 있었던 최고가 신고가를 찍었던 곳들도 엄청난 파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딱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액이 훅 줄어드니까 신고가 최고가 글쎄요 엄청난 폭락 양상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627 대출 규제 3단계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시행 효과로 풀이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대출 양상이 줄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이게 상당 부분 다시 지뢰밭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내관이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표가 딱 말해주고 있잖아.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증감액 차이를 보면 기타 대출은 1조 9천억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근데 주담대는 오히려 역으로 올라섰죠. 6조 천억에서 지금 주담대만 4조 천억입니다. 야, 그냥 뭐 규제해라. 나는 무조건 우회해서 돌아 흘러 들어가서 어찌됐든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당길 거다 라는 어떤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담대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뭐 4조 천억 늘었고 6월 6조 천억보다 뭐 상승폭이 줄었지만 1월 이후 뭐 계속적인 어떤 증가세, 1월 3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시작돼도 여전히 4조 1천억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기류가 계속적으로 과열 양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어찌됐든 뭐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2천억 정도로 7월 달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은 뭐 늘어갔지만 전체적인 대출 규모는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입주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망 지수, 그러니까 새 아파트 사가지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 치르는데 굉장한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627 대책 영향인데 갭2 현상이 어마무시하게 또 구축 시장에서는 뭐 상당 부분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사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이 입주 전망 지수가 무려 44.9%, 45%가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한 기록입니다. 아주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8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75.7, 전국적으로는 한 20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이게 지금 입주 전망 지수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자금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물고 샀는데 그 대출이 자기 능력 넘어서 저세상 분양가 쫓기 위해서 그냥 무한정 대출 끌어 땡기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 빵 터지니까 입주 전망 지수가 무려 서울은 45%가 줄어버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8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뭐 45% 급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수만 보더라도 앞으로 8, 9월 달 서울 아파트는 정말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잔존하는 어떤 부동산 시장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굉장히 꽉 차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펌프질하면 그 펌프질한 것 이상으로 가격이 뛰어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말의 기대에 불과하다. 겨우 벼랑 끝에서 손끝으로 딱 그냥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힘 빠지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선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도표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확실하게 입주 전망 지수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이 121에서 76,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인천 111에서 70, 그리고 경기가 116에서 81로, 118에서 81로 떨어졌네요. 전국적으로 보면 95에서 75, 어느 정도 뭐 변동폭이 적은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은 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도 대부분 40% 이상 입주자 전망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이 44%, 인천이 41%, 경기도가 36%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바닥도 정말 전무할 만큼 굉장히 집값이 후달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전망 지수가 이런 어떤 팩트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미입주 사유는 잔금 대출 미납부죠. 이 대출이 이제 안 나오니까 전세 보증금 가지고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 쳐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이거 6개월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처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지금 구축 시장에서 아파트값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저점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아직도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누가 사겠어? 그리고 세입자 미납부,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들어갈 때 100% 올로 현금 주고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그걸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한 5억 하는 전세 5억 다 주고 누가 들어가겠어? 그죠? 한 1억 정도 주고 나머지 대출 받아서 4억 정도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여분의 종잣돈 마련할 수 있는데, 누가 올 현금으로 전세를 사? 한 2년, 4년 동안 그 생짜 돈들 다 묵혀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좀 사정이 괜찮은 분들은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도 못해. 그만큼 대출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가서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금이자 못 갚아서 임의경매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대붕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 기저도 완전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전격적으로 전면적 대출 금지가 나올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그만큼 집값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정상가로 좀 빨리 돌아가야지 지금 이 거품이 빠지고 그 거품 빠진 곳들이 연속적으로 자본시장으로 좀 흘러들어가는 움직임, 선순환적인 자본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니까 뭐 선순환적인 유도 차원에서 아니면 좀 내리 눌러야 하는 집값의 정상화 그 수순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일시적으로 전면 대출 금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월 가계대출이 2조 이상 늘어버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필요시에 강남, 용산, LTV 추가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밑그림도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계대출이 물론 크게 안정이 됐지만 주담대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정한 변동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 10월분까지 이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대출 전면 셔터 내렸습니다. 10월분까지 다 동났습니다.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고점의 아파트 샀잖아 솔직히. 노원구나 뭐 도봉구나 관악구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 움직였던 사람들은 6억 규제는 별 이 규제를 못 받거든요.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뭐 10억 이상 하는 아파트를 자기 어떤 수준을 훌쩍 넘어가는 좀 투기적 수요가 강했잖아. 일단 이게 대출을 그냥 무한대로 받아버리니까 이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하나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중단했습니다. 모집인 통한. 그리고 NH농협도 모집인 통해서 주담대 전세대출 제한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신한은행은 16일부터 모집인 통한 이제 여기는 신한은행은 수도권까지 주담대 신청 막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나머지 은행은 서울 쪽에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까지 주담대 신청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서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집값에 대한 안정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 최고가 이상한 거래들이 판치면서 결국 그 이상한 가격들이 전체적인 가격 수위를 계속 들어 올린다면 대출 금지 전면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 한 6개월만 때리면 집값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 클걸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뭐 최고가 순위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 장미 1차가 50억, 잠실주공이 45억, 잠실헬스가 45억 찍었대. 근데 이 신고가 최고가를 보면 가만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굉장히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잠실주공 5단지 보세요. 등기가 하나도 없어. 37억부터 쫙 밑돌 개고 올라왔죠. 38억까지 올라왔어. 39억, 40억, 41억까지 그냥 땡 하고 경종을 울리듯이 골든벨 울리듯이 그냥 뭐 최고가 찍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등기가 하나도 없다. 그죠?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잠실헬스가 뭐 45억 찍었다고 했는데 거래가 보면 최고가 30억 찍었습니다. 근데 밑돌을 딱 갠 게 있잖아. 30억 취소 거래권. 밑돌을 딱 갠 다음에 살살 올려서 최고가 딱 박아 넣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액면대로 실거래가 결과만 딱 보더라도 이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궤적이 딱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6월 9일 26억 5천 딱 찍고 밑돌 딱 개잖아요. 개고 27억 올리고 그 다음에 28억까지 올렸다가 30억 딱 된 다음에 최고가 30억 때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작전 세력들이 굉장히 신고가 최고가를 통해서 아파트 값을 좀 들썩거리게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등기가 없잖아. 그죠? 등기가 없어요.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뭐 강남 4구라고 표현해지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33억 찍었다가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고덕 그라시움 27억 찍었다. 우리는 강남이다. 고덕 아르테온 25억 찍었다.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들 잘 들여다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보시면
23억 7천 찍었었습니다. 5구제곱. 근데 이거 12월 달에 18억 직거래 나오고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19, 그러니까 20억대로 돌파하기 위한 밑돌 계기가 딱 시작이 된 거야. 1월 6일 날 19억 6천 딱 찍어주고 밑돌 개고 19억, 20억, 21억, 22억 차근차근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건 딱 취소해버리는 거야. 꼬리 끊어버리고요. 23억 7천으로 지금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상할 만큼 반복이 된다. 그래서 조금 미심쩍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독그라시움 역시도 마찬가지죠. 25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취소 거래가 많습니다. 이만큼. 22억이 뭐 최근에 거래된 거래가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인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22억 딱 기준으로 밑돌 개고 22억, 22억 계속 유지를 하다가 21억으로 좀 떨어졌다가 20억 떨어졌다가 다시 20억 거래가 나왔는데 이거 딱 취소를 해버리잖아. 대부분 또 등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최고가라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 고독 아로테온 뭐 25억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로테온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 16억 5천 최고가 찍었는데 밑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6억 2천 밑돌 계획 했어. 그리고 취소해버려. 돌 딱 빼버려. 16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6월 중순부터 16억부터 딱 중간 돌 끼고 그 다음 위에 돌 끼고 그 다음 두 개 딱 빼버리잖아. 16억 2천까지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서니까 다시 16억 2천에서 밑돌 딱 개고 최고가 16억 5천 빵 때리고 그리고 그 밑돌 싹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고가 신고가가 진행이 돼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상승세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 최고가 마포구도 마찬가지야. 한강 밤섬자이 33억,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0억, 마포 구랑자이 29억 엄청난 신고가와 최고가를 찍었다 했지만 역시 한강 밤섬자이 등기 쳤는데 취소가 또 바로 나와버린 다음에 쳤는지 이게 조금 이상해요. 등기를 치고 취소를 했는지 취소한 다음에 등기를 쳤는지 아니면 조금 데이터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33억 5천 한강 밤섬자의 마포구에서 신고가 찍었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포 구랑자의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29억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신고가 찍었던 가격들은 대부분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좀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뭐 30억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돌을 딱 깬 게 딱 있잖아. 19억 5천.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직거래가 이제 13억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서울 거래가 안에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게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라. 뭔가 펌프질하는 작업 세력들이 있었고 뭔가 투기적 수요들이 함께 녹아져 들어와서 시장 전체를 좀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들은 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확실하게 8, 9월 들어서 서울 집값은 어마무시하게 급매 현장에서는 뭐 가격을 던지듯이 집주인들이 빨리 팔고 나가기 위해서 5억 이상의 파일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고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수순에서 빨리 팔고 집을 빨리 팔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서울 집값이 뭐 움직이지 않고 보합선이고 뭐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분석이에요. 지금 가장 액면적인 어떤 지표들을 보더라도 뭐 신고가 최고가가 얼마나 잘못된 거래인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이번 주에는 뭐 지난주 0.14 살짝 올랐던 것 같지만 이거는 다시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살짝 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적인 궤적이라고 볼 수 있다. 0.1%까지 내려갔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8월 중순과 9월 초로 진입하면서 가을 아마 9월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너스로 확 접어들면서 서울 전체적인 집값은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금이죠. 일단 자금 자체가 탄력성 있게 자기들이 원하는 수위만큼 땡겨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가는 거래량에 비례해서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계속적으로 집값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건 뭐 거의 잘못된 전망이고요.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확실하게 8, 9월에 서울 집값이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일단 자신감을 딱 가지시고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